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여러분은 내 가슴을 찌르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복수의 칼을 갈며 독하게 삶을 뒤바꿔 보았던 시기가 있었나요? 나에게 뚱뚱하다고 놀리던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독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넌 공부 못하니까 나중에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혹은 너네 집 돈은 없잖아. 발버둥 쳐봐야 그 자리지. 라는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독하게 공부를 하거나 부자가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그런 시기 말이죠.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성장의 시기는 복수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진짜 제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네 싶은 사람들의 속사정을 보면 분노에 가득 차 꼭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보여주고 말겠어 라는 인정의 욕구와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기름을 부어 추진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BTS를 만든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의장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세상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부정적 감정이 다시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지 않으면 그때와 같은 성장세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나에게 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라며 무시했던 남자에게 복수를 해줄 것이라며 1년간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지독하게 살을 뺍니다. 머리도 바꾸고 스타일링도 바꿔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를 무시했던 그 남자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뿌듯해하죠. 내가 드디어 보여줬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뒤 시간이 지나고 1년간 평생 겪어보지 못할 몰입과 성장을 겪은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사람도 없고 그때의 그 복수심만큼 마음이 타오르지 않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라며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열심히 살아야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무언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다시 다이어트 하나에 몰입해서 죽어라 운동을 하고 지독하게 식단을 조절하던 때처럼 해보려고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쉽게 그 목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막 복수심에 불타서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몰입하다가 딱 그 목표가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험을 말이죠. 이런 현상을 몰입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폭발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몰입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의 제한을 걸어놓고 위급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급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은 행복감과 평화로운 감정을 유지한 채 느리고 천천히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쌓여 한 번에 퀀텀 점프하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조종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만들죠. 그런데 전자의 방법에만 기대어 성장을 경험하려 한다면 성장을 한 뒤에 혹은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러나 천천히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낸다면 그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훨씬 더 오래 그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분노의 감정을 기저에 깔고 폭발적 성장, 즉 기지를 발휘하려는 행동은 우리가 태초에 인간이 사자, 호랑이 이와 같은 짐승을 만났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이용하려는 본성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위급 상황으로 만들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이용한 방법이죠. 그런데 후자의 긍정적 성장의 방법은 누구나 한 가지에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학습과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을 전혀 배우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을 종이 한 장과 연필만 쥐어주고 일정 시간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90%의 학생들은 그 문제를 푼다는 것이죠. 이것은 뉴턴이 왜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질까를 고민했던 호기심에서부터 중력의 개념이 생겨난 것, 또 왜 모든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이 생겨나게 된 이유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은과 동시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성장을 거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성장을 겪지 못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들은 남다른 성과를 냈음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그 괴로운 마음을 또 다시 가져야만 성과를 낸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더 괴롭히고 옥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야만, 부정적인 감정에 놓여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행복을 느끼면서 긍정적 감정을 가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태도로 성장을 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과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여러 경험적 지식으로 얻은 내용을 통해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을 통한 뇌파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명상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상할 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황농문 교수의 몰입 책에서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머리를 기대어 천천히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뇌에서는 의식의 집중이 일어나고 긴장을 풀어주는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각성 상태가 되며 이때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 발명가들이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명상하는 동안에 억지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잡념들이 가라앉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로 성장하기 위한 2번째 방법은 상황과 감정을 새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불을 보아도 뜨겁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들며 심지어 잠을 어떻게 자는 것인지도 몰라서 눕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괴로움, 슬픔, 심지어 식욕까지 우리는 모두 학습된 것입니다. 과일을 보면 입맛이 돋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과일이 달다고 느껴진 지점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과일을 달다고 학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학습된 것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책에서는 우리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감정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조절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학습된 것인지 그 뿌리를 찾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뇌에게 알려주고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즉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겪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로 성장하기 위한 3번째 방법은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여러 경험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가짜로라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뛰는 것이 정말 설레어서 뛰는 것인지
운동으로 인해 가슴이 뛰는 것인지 우리의 뇌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인들이 참 많은데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무라카미 하루키나 메타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또 웹툰 작가로 유명한 기안84, 야놀자 회사를 창립한 이수진 대표 등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은 꾸준히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 성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긍정적 에너지로 꾸준한 성과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앞서 이야기한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